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시의 설익은 역사관 혹은 위험한 역사관을 지적하는 글을 몇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시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사람이 가진 역사관은 이 김규나 작가의 우려대로 거짓 역사, 왜곡된 역사가 진짜 역사로 박제될 수가 있고, 특히 해외에도 잘못된 한국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도 이 한강시의 역사관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이 부분을 비판하는 글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 관련해서 한편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신상목,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주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지내셨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이라는 칼럼을 지금 상당히 오래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 수년 전에, 이거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라는 책도 내서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현재는 기리야마 우동 대표죠. 기리야마 본진 사장님이신데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리십니다. 여러 가지 공부가 되는 글이 많이 있어요. 한국전쟁을 대리전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비판한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쓴 이거는 한강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나서 썼기 때문에 한강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총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 10월 달에 쓴 이 글은 글자 그대로 한국전쟁을 대리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대리전쟁, 프락시워라고 표현한 작가가 있다. 서구에 그렇게 관찰한 학자들이 있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각각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미소의 꼭두가시가 되어 상잔, 동족 상잔이죠. 상잔을 버렸다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야 멋져 보이니까. 그러나 북한은 모르겠고 최소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한국인들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동족을 자처하며 민족 해방을 내세운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인가? 자유진영의 보루가 되어 전 세계를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며 전장에 나선 한국인들이 있는가?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비극에는 민감하고 남의 비극에는 둔감하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지 않은가? 모르는 사람의 말기폐함보다 자신의 치질이 더 큰 비극과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한국형 르상티망, 이 프랑스 말인데 원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르상티망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피해 서사를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와 한민족에 부여하여 성립한 과잉자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정서라고 표현하는 한도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객관적 사실이 어떠하건 그러한 감성과 인식이 한국인 정서의 한 축을 이룬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당했던 또는 감내해야 했던 비극과 시련의 무게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 타민족으로부터 민족 말살에 가까운 그런 핍박을 받은 민족들이 들어있죠. 그에 비해 현대에 와서 이뤄낸 성취는 인류사에 남을 정도로 역대급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강요당했던 한국 피해의식과 세상에서 가장 잘나가는 한국 국뽕의식이 공존하는 스키조 나라가 되었다. 스키조, 일종의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뜻입니다. 비주류 국가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르상티망이 그럴듯하게 표현되면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어차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의 심층에 대해 굳이 알려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는 말도 되는 것 같다. 어쨌거나 K 르상티망의 캐거,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의 심층에 대해 굳이 알려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는 말도 되는 것 같다. 어저께 김규나 작가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대리이전이라고 했던 작가에게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고, 이것은 축하는커녕 우리 국민들이 아주 대노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노벨 심사위원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썼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말과 이 부분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쓴 글입니다. 무려 7년 전에 쓴 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전쟁을 대리전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프락시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저 냉전의 구조 속에서 한국전이 됐건 베트남전이 됐건 미소간의 확전을 피하면서 똘마니들 피 흘리게 하면서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념전쟁, 세력전쟁, 패권전쟁 한 것이라고 구멍 파는 것보다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의 시공을 경험한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 참혹한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남 얘기하듯 퉁치고 지날 수가 없다. 한국보다 강한 강대국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한국전에서 무려 3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한국보다 강한 강대국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 구조 속에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공동체의 반쪽이 내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폭탄을 날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실을 두고 그저 남 탓을 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자유의지가 박탈된 구조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한국전 때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한국전 때 존재하지도 않았다.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내게 대포와 탱크를 주면 한 달 안에 한반도를 공산주의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 부분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개된 문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긴가민가 하던 소련도 중공도 이 정도의 결기와 의지로 달려드는 김일성을 고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주판알을 튕겼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출발이고 시발이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비롯되었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불확실성과 우연의 시공으로 진입하였다. 제가 그래서 이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에 더해서 인간 백정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300만의 군인과 민간인을 희생시켰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아직까지 생사 확인조차 시켜주지 않은 이런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인 짓을 80년 가까이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비전시 시기에 무려 300만 명을 굶겨주겠습니다. 아직도 20만에서 30만 명이 수용소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전쟁의 대가로 백두산을 절반을 딱 떼서 중국에 줘버렸죠. 유사일에 이런 매국노, 국토를 떼준 이런 매국노는 없었다. 한국전쟁을 대리전으로 부른다면 그에 해당하는 나라는 소련뿐이다. 어느 공식 문서에도 소련은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참전하였다. 무려 5만 명의 희생자를 낸 엄연한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가 승인한 미국의 전쟁이었다. 10만 명의 부상자가 포함됩니다. 중국 역시 전쟁의 당사자이다. 두 나라는 휴전협정에서 서명한 당사자이기까지 하다. 한국전쟁을 냉전구도화 진영의 꼭두각시끼리 남 좋은 일 시키며 피 터지게 싸운 2년 전쟁의 하나로 기억하는 순간 전쟁 책임은 양분되고 양비론으로 기착된다. 그것이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해석인가? 한국전에서 희생된 남한의 군인과 양민은 남한과 미국에게 반쪽 책임이 있는 전쟁에서 희생된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